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는 강원랜드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유독 채용 비리에 많이 연루돼 있어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번 회의에 장관이나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산업부가 유관기관의 채용 비리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41곳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20곳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감사 인력도 충원해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점검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는 유관기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1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처음으로 내놓는 자리에 백운규 장관이나 이인호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 장관은 강원랜드 등 산하기관들이 줄줄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음에도 지난 27일 채용 비리 관련 장관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지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장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석인 장관 대신 차관이, 금융위원회는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이사 비용 등 돈을 건네다 적발이 되면 시공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또 불법 홍보 행위 등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전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재건축 시공사가 정해진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불법 행위 폭로와 상호 비방을 이어갔으며 급기야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자체 수사를 벌여왔던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 좀 더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좀 운영할 수 있고 건설사들도 그 과도한 출혈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으로 해서 먼저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제시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 홍보 행위로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불가능하고 시공권도 박탈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만 할 수 있도록 투표 요건과 절차 등이 강화되고 투표 기간도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땐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조합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다음 달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다수의 상점이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 산업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시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무리를 빚은 기업이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연금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회책임 투자 관점에서 기금 운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기금 운용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의는 현재 노동계가 빠진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비정규직 법안 발의 등의 반발에 노사정의 불참을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노동계가 피해를 보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노동계의 절대 다수인 비조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양대 노총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코스피가 마침내 역사적 고지인 2,500선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지 10년 만에 새로운 시대를 연 건데요. 주요 종목은 물론이고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조짐에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계속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장중 2,500선을 잠시 넘은 뒤 다시 넘을 듯하며 투자자들을 감질나게 했던 코스피가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도 2,500선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초 코스피는 17포인트 오른 2,513.87로 개장하며 출발과 동시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기관 매도로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막판에 힘을 내며 2,501.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처음 2,000선을 넘어선 2007년 7월 25일 이후 10년 3개월 만에 2,500시대를 연 겁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하루 새 5만 원 가까이 오르며 270만 원 선을 회복했고 2위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뒤 증시에 부담을 줬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풀릴 조짐을 보이자 롯데 관광개발과 호텔신라, 하나투어 등 관광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의 투자 부분을 분할해 합병한 뒤 재상장한 롯데지주 주가는 10% 뛰었고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며 물량을 쏟아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했다고 보긴 이르지만 기업 실적과 경기 회복세에 기댄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단순히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는 3%.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성장률 전망치 하향 효과를 0.4%포인트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0.2%포인트, 7월 0.3%포인트로 예상한 데 이어 추가로 높인 겁니다. 대중교육 여건 악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더 크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화하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돌아서면서 올해 3% 성장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3분기 1.4% 깜짝 성장률을 달성했던 만큼 4분기 성적에 따라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3.2%로 올리는 등 금융기관들의 전망치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도 우리 업체 세탁기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양대 먹구름 중 하나인 중국의 사드 갈등이 해빙기를 맞은 가운데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어떤 성과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가상화폐 열풍을 오늘의 핫키워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가상화폐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재테크를 넘어서 투기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2009년 이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진 프로그래머가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면서 알려진 건데요. 이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적 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이 8쪽짜리 논문으로 탄생된 이 가상화폐는 그해 10월에 환율이 처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달러에 1309.03 비트코인이었던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현재 1비트코인에 6,000달러,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68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미 시가총액만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올해의 시가총액은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네,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가치가 오르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거품 경제 당시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상화폐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품 현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 정부가 현물 자금의 흐름을 제재하면서 이 악화된 위안화 리스크를 만회하려는 수요가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보고자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 조치했고요. 이 미국 역시 규제를 가하면서 한때 비트코인은 3,600달러 선까지 밀려났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시 가상화폐가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만 무려 520%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실물조차 만질 수 없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기존의 금융체계인 자국 통화가 위험할수록 가상화폐는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체계에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 관리자 없이 개인 간의 거래인 P2P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화폐를 교환하고 공유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거래 내역을 일정 시간 동안 축적한 거래 장부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 즉 체인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보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러한 거래 장부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가상화폐라고 할지라도 이 블록체인을 조작하려면 이 참여자 전원을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어려워서 일반 화폐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네, 비록 가상화폐지만 오히려 위조지폐 같은 가짜 돈이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드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100년간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위험성도 작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겠어요. 예,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극과 극을 이룹니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6개월에서 10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체 비트코인의 25%가 비밀번호 분실, 전자지갑 오작동 등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서 희소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포브스의 전망도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자동화 기기가 1,400개가 넘을 정도로 실용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많은 매수자가 투기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버블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년 사이에 20배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내일 비트코인의 거품이 꺼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이 같은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를 아예 채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굴이요? 사실 채굴이라 하면 땅에서 무언가를 캔다는 의미인데 가능한 건가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의 가상화폐는 해당 화폐를 만든 프로그래머가 짠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한 대가로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채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낙 복잡한 알고리즘이다 보니 컴퓨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산을 시도해야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상화폐를 얻는 과정에 광산업에 빗대어서 채굴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이러한 경우도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누구나 채굴을 할 수가 있다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채굴의 효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충분히 채굴할 수가 있었지만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로도 채굴이 쉽지가 않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아예 가상화폐 연산에 특화된 채굴용 전문 칩을 주문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까지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채굴기, 즉 가상화폐 채굴 전용 컴퓨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모처에서 채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화폐의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의 취득, 편법 증여 등 탈세나 불법 해외 송금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 사이 가상화폐 범죄가 714건에 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외국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추적조차 힘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상화폐가 더욱 활성화되면 더 많은 범죄 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서 가상화폐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새로 가상통화가 발행되었다면서 이 투자자를 모으는 사기 수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여서 검거된 인원만 77명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역시 이 가상화폐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참석을 종용하는 연락이 온다면요. 반드시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투기의 양극단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범죄 수단으로까지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가상화폐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디 가상화폐가 선기능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